표준 서비스 중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인 것은 1. 책 읽어주기 2. 취사 3. 머리 감기기 4. 여가활동 돕기 5. 물리치료 답은 2. 취사 요양보호사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취사는 밥 짓기를 말하고요. 두 번째, 청소 및 주변 정돈이고요. 세 번째, 세탁이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인 것은 1. 말벗하기 2. 침구등 정리 3. 병원 데려다주기 4. 응급상황 대처 5. 옷 갈아입히기 답은 3. 병원 데려다주기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출 시 동행이 있는데 은행, 관공서, 병원 등의 방문 또는 산책할 때 부축 및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것인데 물품 구매, 약타기, 은행 업무, 관공서 서비스 업무 등을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머지 1번 말벗하기는 정서 지원 서비스이고요. 2번 침구등 정리는 시설 환경 관리 서비스입니다. 4번 응급상황 대처는 응급 서비스이고요. 5번 옷 갈아입히기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학대 피해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하며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1. 주간보호센터 2. 장기요양기관 3. 중앙치매센터 4. 정신건강복지센터 5.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답은 5.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건강증진 및 상담 등 대체 인력을 파견하는 기관은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3. 정신건강복지센터 4. 건강가정지원센터 5. 시군구 보건소 답은 2.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여기서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를 말하죠.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첫 번째,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권익을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건강증진, 직무향상 교육을 시킵니다. 세 번째,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창업, 상담 지원 그리고 대체 인력을 지원하고 복리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치매 초기 상담 및 치매 조기 검진 등을 하는 곳은 1. 치매 안심센터 2. 주야간 보호센터 3. 지역 노인 복지센터 4. 노인 의료 나눔재단 5.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답은 1. 치매 안심센터 시군구 보건소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일반 노인과 치매 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초기 상담, 치매 조기 검진을 하고 있고 1:1 사례 관리, 치매 단기 쉼터, 치매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고 치매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 동기부여자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편들어준다. 2. 대상자가 스스로 옷을 입도록 격려한다. 3.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와의 관계를 형성한다. 4. 대상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대상자의 신체, 심리 등에 관한 정보를 가족 등에게 전달한다. 답은 2. 대상자가 스스로 옷을 입도록 격려한다. 동기부여자의 역할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남아있는 잔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면서 지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머지 1번 대상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편들어준다. 이것은 옹호자의 역할이죠. 3번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와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것은 말법과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4번 대상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은 숙련된 수발자 역할이죠. 5번 대상자의 신체, 심리 등에 관한 정보를 가족 등에게 전달한다. 이것은 정보 전달자 역할입니다. 침대에서 체위 변경 중 대상자가 음란한 말을 건네며 껴안았을 때의 대처 방법은 1. 손을 뿌리치며 대상자를 밀친다. 2. 가족 등에게 알린다고 소리치며 겁을 준다. 3. 즉시 멈추지 않으면 대상자가 좋아하는 물품을 가져간다고 말하면서 단호하게 경고한다. 4. 소리를 지르며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5. 복용 중인 약물 때문에 음란한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이해한다. 답은 3. 즉시 멈추지 않으면 대상자가 좋아하는 물품을 가져간다고 말하면서 단호하게 경고한다. 대상자가 음란한 말, 그러니까 성적인 말을 건네면서 껴안았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감정적인 대응을 삼가하고 성희롱 가해자에게 거부 의사를 확실히 표시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됩니다. 다음 중 노인의 신체적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면역 능력이 증가한다. 2. 잔존 능력이 상승한다. 3. 노화가 가역적으로 진행된다. 4. 회복 능력이 증가한다. 5. 세포 노화가 일어난다. 답은 5. 세포 노화가 일어난다. 노인이 됨에 따라 세포도 늙어가게 되겠죠. 나머지 1번 면역 능력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겠죠. 2번 잔존 능력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저하되겠죠. 잔존 능력이라는 것은 일상에 필요한 능력 수준과 최대 능력과의 차이가 잔존 능력이며 보통 긴급할 때나 운동 중에 나타나는 능력을 말합니다. 3번 노화가 가역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비가역적으로 진행됩니다.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4번 회복 능력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되겠죠.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대답을 망설이고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며 매사에 신중해지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1. 조심성 증가 2. 수동성 증가 3. 의존성 증가 4. 경직성 증가 5. 내향성 증가 답은 1. 조심성 증가 문제에서 매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신중해지는 그러니까 가볍게 행동하지 않고 조심스러워지는 이러한 특성이 나오면 조심성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4번 경직성 증가 경직이라는 것은 굳어서 뻣뻣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직성 증가라는 것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이나 방법을 고수하고 융통성이 없어지고 변화를 싫어하며 새로운 일을 처리하는 데 저항을 합니다. 5번 내향성 증가는 노년기에 접어들면 사회적 활동 감소 등으로 내향적 성격이 되어갑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지나온 삶에 대한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고 실패와 좌절, 죽음에 대해 담담해짐으로써 자아 통합이 가능해진다. 1. 내향성 증가 2. 우울증 경향 증가 3. 조심성 증가 4.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5. 의존성 증가 답은 4.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노인이 되면 삶에 대해서 회고, 그러니까 지나간 일을 돌이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로 옳은 것은 아. 상실감의 시기로서 우울감과 비탄에 잠기는 시기 나. 배우자 없는 생활을 받아들이고 혼자 된 사람으로서 정체감을 수립하는 시기 다. 적극적으로 혼자 사는 삶을 개척하는 시기 라. 출가한 자녀와 합치는 시기 1. 가, 나, 다 2.
가나다라 3. 가나라 4. 나가다 5. 나라다가 답은 1. 가나다.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는 총 3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배우자가 하늘나라로 가고 나서 배우자를 잃은 상실감의 시기로 우울감과 비탄, 그러니까 슬퍼하면서 탄식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배우자 없는 생활을 받아들이고 혼자 된 사람으로서의 정체감,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 적극적으로 혼자 사는 삶을 개척하는 시기입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유형으로 오른 것은 1. 보건소, 경로당, 노인교실 2.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3. 지역사회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노인대학 4.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교실 5. 노인쉼터, 주간보호센터, 경로당 답은 2.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들이 한가로운 시간을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복지시설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경로당은 노인들이 친목 도모와 취미활동, 그리고 공동작업장 운영, 그리고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입니다. 세 번째, 노인교실은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 건강유지, 그리고 소득 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다음 중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오른 것은 1. 일상생활이 가능한 88세 독거노인 2. 골절로 다리가 불편한 67세 남성 3.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69세 여성 4. 뇌출혈로 병원에서 장기 입원 중인 68세 남성 5.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52세 여성 답은 5.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52세 여성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입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4번 뇌출혈로 병원에서 입원 중인 68세 남성, 5번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는 52세 여성입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돼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는 5번 거동이 불편한 52세 여성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4번 장기 입원 중인 68세 남성은 병원에 입원 중이므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서 바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인정 신청, 방문조사, 장기요양 등급 1차 판정, 등급 판정, 판정 결과 통보 1. 조사 결과서 2. 판정 결과서 통보 3. 서비스 개시 4. 조사 결과서 의사소견서 제출 5. 건강검진 답은 4. 조사 결과서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는 첫 번째 인정 신청입니다.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본인 또는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의사나 한의사가 발급한 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합니다. 두 번째는 방문조사입니다. 공단 소속 직원이 장기요양 인정조사서 52개 항목에 대해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세 번째는 등급 판정입니다. 방문조사 결과에 따른 1차 판정을 하고 조사 결과서와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합니다. 판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합니다. 네 번째는 판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와 그에 따른 예시로 옳은 것은 1.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미만의 1등급 2.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미만의 2등급 3.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미만의 3등급 4. 등급의 A 경증 치매, 치매 전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5점 이상의 치매 대상자 5. 등급의 A, B, C 대상자 45점 미만의 인지지원 등급 답은 4. 등급 외 A 경증 치매, 치매 전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5점 이상의 치매 대상자 4번은 5등급에 해당되죠. 나머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는 95점 이상의 1등급입니다. 1등급은 와상 상태, 그러니까 매일 누워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이 불가합니다. 2번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는 75점 이상의 2등급입니다. 낮에는 침대에 주로 누워있는 상태이고 휠체어를 이용해서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3.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는 60점 이상의 3등급입니다. 타인의 도움으로 외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5번 등급의 A는 아니고요. 등급의 BC 대상자입니다. 등급의 BC로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해 주야간 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45점 미만의 인지지원 등급입니다.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는 급여의 종류로 옳은 것은 1. 방문요양 2. 방문간호 3. 방문목욕 4. 단기보호 5. 주야간 보호 답은 5. 주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기간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곳은 주야간 보호입니다.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는 급여의 종류로 옳은 것은 1. 방문요양 2. 방문간호 3. 방문목욕 4. 단기보호 5. 주야간 보호 답은 4. 단기보호 여기서 기는 기간을 말합니다. 단기보호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본인 일부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급여 대상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20%를 부담한다. 2. 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부담한다. 3.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전액이 무료이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시설급여 이용 시 20%, 재가급여 이용 시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5.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비의 40 내지 60%를 경감하여 준다. 답은 5.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비의 40 내지 60%를 경감하여 줍니다. 나머지 1번 급여 대상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20%가 아니라 15%를 부담합니다. 2번 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재가급여보다는 많겠죠. 그래서 15%가 아니라 20%를 부담합니다. 3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전액이 무료이다.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4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시설급여 이용 시 20%, 재가급여 이용 시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장기요양 유효기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효기간을 갱신할 때 갱신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1등급의 경우 유효기간은 2년이다. 2. 2015년 7월에 1등급 판정을 받고 2016년 7월에 다시 1등급을 받은 수급권자는 2018년 7월에 등급 판정을 받으면 된다. 3. 유효기간을 갱신할 때 갱신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2등급부터 4등급의 경우 유효기간은 2년이다. 4. 2015년 7월에 2등급 판정을 받고 2016년 7월에 다시 2등급을 받은 수급권자는 2019년 7월에 등급 판정을 받으면 된다. 5. 유효기간을 갱신할 때 갱신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5등급의 경우 유효기간은 3년이다. 답은 4. 2015년 7월에 2등급 판정을 받고 2016년 7월에 다시 2등급을 받은 수급권자는 2019년 7월에 등급 판정을 받으면 된다.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을 갱신할 때 갱신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각각 다르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등급의 경우는 4년이고 2등급부터 4등급의 경우는 3년입니다. 그리고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의 경우는 2년입니다. 1번 유효기간을 갱신할 때 갱신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1등급의 경우는 유효기간이 2년이 아니라 4년입니다. 2번 2015년 7월에 1등급 판정을 받고 2016년 7월에 다시 1등급을 받은 수급권자는 유효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2016년 7월에 4년을 더하면 2020년 7월에 등급 판정을 받으면 됩니다. 3번 유효기간을 갱신할 때 갱신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2등급부터 4등급의 경우는 유효기간이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5번 유효기간을 갱신할 때 갱신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5등급의 경우는 유효기간이 3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의 기본 인적 사항과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와 내용, 대상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사항 등도 포함되어 있다. 1. 장기요양 인정서 2.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3.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4. 장기요양 표준 계약서 5. 서비스 제공 계획서 답은 1. 장기요양 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발급합니다. 이것을 대상자와 그 가족이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한도액과 본인 부담료를 포함하는 것은 1. 의사소견서 2. 서비스 제공 계획서 3.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4. 장기 요양 인정서. 5.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답은 5.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한도액,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그리고 이에 따른 비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식사 준비, 2. 식사 도움, 3. 세탁하기, 4. 은행 가기, 5. 말벗하기. 답은 2. 식사 도움.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에는 우리가 우선 신체를 떠올리면 됩니다. 신체에는 우선 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습니다. 먼저 머리와 관련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머리 감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과 관련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세면 도움이 있습니다. 세면은 세수를 하는 걸 말하죠. 세수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과 관련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구강관리, 그러니까 입안을 관리하는 걸 말하죠. 구강관리와 그 다음에 식사 도움이 있습니다. 밥 먹는 것을 돕는 거죠. 마지막으로 몸과 관련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몸 단장이 있고요. 몸을 예쁘게 꾸미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목욕 도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위 변경이 있고 옷 갈아입히기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동 도움이나 화장실 이용하기,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이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일상 업무 대행, 2. 생활 상담, 3. 머리 감기, 4. 이동 도움, 5. 의사소통 도움. 답은 1. 일상 업무 대행.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외출 시 동행과 일상 업무 대행이 있습니다. 일상 업무 대행에는 물품 구매, 약타기, 은행 업무, 관공서 서비스 업무 등 일상 업무를 대행을 합니다. 나머지 답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생활상담과 5번 의사소통 도움은 정서 지원 서비스입니다. 3번 머리 감기와 4번 이동 도움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정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언어치료, 2. 격려 위로, 3. 취사, 4. 일상 업무 대행, 5. 신체 기능의 유지. 답은 2. 격려 위로. 정서 지원 서비스에는 생활 상담과 말벗, 격려, 위로가 있습니다. 생활 상담, 말벗, 격려, 위로에는 책 읽어주기, 편지 대필, 구두 의사 전달, 편지 및 신문 전달, 콜벨 대처를 원칙으로 합니다. 나머지 1번 언어치료는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이고 취사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4번 일상 업무 대행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이고 5번 신체 기능의 유지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예상하지 못한 사고는 시설장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2. 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들의 식사 준비도 기쁜 마음으로 해준다. 3. 대상자가 요구하면 관장을 실시한다. 4.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서비스 제공 전에 대상자와 가족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파악한다. 답은 5. 서비스 제공 전에 대상자와 가족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파악한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의 성격이나 습관 및
선호하는 것들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번 예상하지 못한 사고는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번 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들의 식사 준비는 기쁜 마음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한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3번 대상자가 요구하면 관장을 실시한다는 모든 의료행위는 요양보호사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거고요. 4번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주요 역할로 옳은 것은 85세의 김씨 할머니가 지속적인 기침과 호흡곤란을 보여 담당 요양보호사는 가족 시설장에게 보고하여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였다. 의료진에게 김씨 할머니의 증상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의료진의 지시사항을 대상자와 가족에게 전달하였다. 1. 관찰자 역할 2. 말벗과 상담자 역할 3. 정보 전달자 역할 4. 동기 유발자 역할 5. 숙련된 수발자 역할 답은 3. 정보 전달자 역할 박스 안에 두 번째 줄에 봐보면 의료진에게 김씨 할머니의 증상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의료진의 지시사항을 대상자와 가족에게 전달하였다.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였기 때문에 정보 전달자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정보 전달자 역할은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인 상태를 가족,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 의료기관의 의료진에게 전달하며 필요시 이들의 지시사항을 대상자와 가족에게 전달합니다.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직업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방문했을 때 대상자가 없으면 메모를 남겨둔다. 2. 요양보호사와 같은 종교를 가진 대상자에게 더 잘해준다. 3. 대상자의 동의 없이 오래된 물건은 버린다. 4. 업무상 알게 된 대상자의 비밀을 시설장에게 말한다. 5. 대상자와 친해지기 위해서 반말 등을 사용한다. 답은 1. 대상자를 방문했을 때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서 메모를 남겨둬야 합니다. 2번 요양보호사와 같은 종교를 가진 대상자에게 더 잘해준다.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3번 대상자의 동의 없이 물건을 버리면 안 되고 대상자의 동의 하에 물건을 치우도록 해야 합니다. 4번 업무상 알게 된 대상자의 비밀을 시설장에게 누설해서도 안 됩니다.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5번 대상자와 친해지기 위해서 반말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자에게 명령어나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느 날 김씨 어르신은 친구가 이용하고 있는 장기 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이용하는 조건으로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씨 어르신은 왜 나는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하냐며 화를 냈다. 그러면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주지 않으면 다른 센터로 옮기겠다고 협박했다. 1. 시설장과 상의하여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준다. 2. 즉시 서비스를 중단한다. 3. 어르신과 상의하여 다른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4. 법적인 설명과 불법 행위 신고에 대해 어르신에게 설명한다. 5. 서비스 시간과 내용을 줄인다. 답은 4. 법적인 설명과 불법 행위 신고에 대해 어르신에게 설명한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을 설명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거울을 보며 왜 머리 모양을 남자처럼 짧게 깎아놨어? 라며 투덜거리는 상황에서 대상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1.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3.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답은 2.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머리 모양이나 의복 등의 개인 생활 방식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는 외부에서 시설에 방문을 오면 방문객들은 대상자들의 동의도 없이 사진을 찍고 방에 불쑥불쑥 들어와 구경을 한다. 그럴 때마다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은 자신들이 동물원의 원숭이 같은 느낌이라며 매우 불쾌해하신다. 1.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2.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3.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결정의 권리. 4.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답은 1.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시설생활 노인의 개인적 사생활이 농담이나 흥미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권리가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학대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하는 곳으로 옳은 것은 1. 주민자치센터 2. 보건진료소 3. 건강가정지원센터 4. 중앙응급의료센터 5. 노인보호전문기관. 답은 5.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세 가지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두 번째, 학대받은 노인을 발견하고 상담하여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세 번째, 노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참고로 노인 학대 신고는 1577-138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을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고 필요한 의치, 보청기, 지팡이 등의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 노인 학대 유형은 1. 방임 2. 성적 학대 3. 유기 4. 신체적 학대 5. 정서적 학대. 답은 1. 방임. 방임은 부양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3번 유기는 사전적인 의미는 내다 버리다 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치매나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게 합니다.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해서는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무 이행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스트레칭을 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같은 동작을 2, 3회 반복한다. 2.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한다. 3. 스트레칭 자세로 10 내지 15초 정도 유지한다. 4.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호흡을 멈춘다. 5. 전체 10 내지 20분간 스트레칭을 한다. 답은 3. 스트레칭 자세로 10 내지 15초 정도 유지한다 입니다. 1번 같은 동작을 5 내지 10회 반복합니다. 2번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상 예방을 위해서 통증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4번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호흡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합니다. 5번 전체 10 내지 20분간 스트레칭을 한다. 10 내지 20분간 스트레칭하면 탈진하고 말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 4 내지 5분간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에서 나타난 학대의 종류는 김씨 할아버지는 아들네 부부와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아들 네가 끼니를 하루에 한 끼만 챙기고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할아버지를 방치하며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다. 1. 정서적 학대 2. 방임 3. 경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성적 학대 답은 2. 방임 4. 신체적 학대 끼니를 하루에 한 끼만 챙겼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에 해당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임에 해당됩니다.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침대에 있는 물체를 움직일 때는 한쪽 무릎은 위에 올리고 자세를 낮추면서 움직인다. 2. 물건을 양손으로 들어 올릴 때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힌 뒤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힌다. 3. 물건을 양손으로 들어 올릴 때 최대한 물체를 몸 가까이에 위치하도록 하여 들어 올린다. 4. 물건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릴 때는 발을 앞뒤로 벌리면서 지지면을 넓힌 뒤 무릎을 굽히고 무게중심을 낮춘 후 무릎을 펴서 물건을 들어 올린다. 5. 물건을 들고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리고 발을 움직이면서 조절한다. 답은 5. 물건을 들고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리고가 아니라 허리를 돌리지 말고 발을 움직이면서 조절해야 합니다. 1번 침대에 있는 물체를 움직일 때는 한쪽 무릎은 상자 같은 것 위에 올리고 자세를 낮추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2번, 3번은 물건을 양손으로 들어 올릴 때의 방법인데 2번 물건을 양손으로 들어 올릴 때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힌 뒤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좁히는 게 아니라 넓혀야 합니다. 3번 물건을 양손으로 들어 올릴 때 최대한 물체를 몸 멀리 위치하는 게 아니라 몸 가까이에서 위치하도록 하여 들어 올립니다. 4번 물건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릴 때는 발을 앞뒤로 벌리면서 지지면을 넓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굽히고 무게중심을 낮춘 다음에 무릎을 펴서 물건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과 관련한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1. 손을 자주 씻는다. 2.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감염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와 접촉할 때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접촉한다. 3. 정기적으로 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에게 감염 예방과 관련한 교육을 시키고 필수적인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하도록 한다. 4. 시설의 장은 요양보호사에게 마스크와 장갑 등의 보호장구를 지급해야 한다. 5. 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답은 2.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감염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와 접촉할 때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접촉한다.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감염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와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